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삼성 언팩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번 갤럭시 신제품들을 미리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드 7과 플립 7, 또 워치 A 시리즈를 미리 사용해본 느낌과 사용하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빠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드 7입니다. 이번에 세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죠. 이게 실버 섀도우고요. 이건 블루 섀도우, 그리고 제트 블랙 색상입니다. 이번 색감은 모두 진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이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도 테두리에서 해당 색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 민트 색상도 출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폴드 6와 외관을 비교해보면 두께가 확실히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드 6의 12.1mm보다 3.2mm 줄어든 8.9mm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확실히 얇아진 두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얇은 컨셉으로 출시된 폴드 스페셜 에디션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1.7mm 더 얇아진 이번 폴드 7 쪽이 확실히 더 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타입 스마트폰인 S25 울트라와 비교를 해봐도 두께 차이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께 차이는 0.7mm니까요. 자세히 봐야 그 두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로폭은 S25 울트라 쪽이 조금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펼쳤을 때는 두께가 4.2mm로 폴드 6보다 1.4mm나 줄어들었는데요. S25 엣지 모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얇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는 폴드 7이 215g으로 폴드 6보다 24g 줄어들었는데요. 바타입 모델인 S25 울트라가 218g이니까요. 폴더블 기기가 오히려 바타입보다도 더 가벼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두께와 무게로는 폴드와 바타입 스마트폰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면 가로와 세로 전부 다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폴드 6보다 0.2인치 더 커진 6.5인치입니다. 특히 가로폭이 더 넓어지면서 키보드를 띄워놨을 때 타이핑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넓이 차이가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폴드 6의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키보드 사용이 다소 불편했었다면 이번 폴드 7은 일반적인 바타입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질감 없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48 등급의 방진 방수가 적용됐고요.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후면 부분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강도를 높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S25 울트라처럼 커버 디스플레이에 반사 방지 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도 0.4인치 더 커진 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밑으로 숨기는 UDC가 없어지고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폴드 스페셜 에디션에서도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이 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폴드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UDC가 적용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UDC의 사용을 막아놓았다면 이번 폴드 7에는 완전히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에서 UDC 특유의 격자 무늬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그에 따라 전면 카메라 화질도 폴드 6나 폴드 SE처럼 뿌연 느낌이 아닌 완전히 선명한 화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각도 전작의 85도보다 100도로 더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UDC 미적용이라는 아쉬운 점을 더 좋아진 전면 카메라 화질로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드는 원래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조금 무르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번 폴드 7은 지금까지 나온 폴드 중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일반적인 유리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졌는데요. 디스플레이 밑에 티타늄 레이어가 받쳐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얇은 유리 필름인 UTG의 두께가 50% 더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확실히 내부 디스플레이의 질감을 더 단단하게 바꿔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도 변경됐습니다. 전작은 카메라 링이 강조된 일명 올리브 링 디자인이 적용돼 있었다면 이번 폴드 7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깔끔한 렌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LED 플래시의 위치도 약간 아래로 더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폴드 7은 두께가 더 얇아진 만큼 카툭튀가 좀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두께를 측정해보면 기본 8.9mm의 두께에서 카툭튀까지 측정을 했을 때는 14.4mm니까요. 카메라만 약 5.5mm로 꽤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폴드 6의 카툭튀는 3.2mm였습니다. 따라서 폴드 7이 폴드 6보다 약 2.3mm 카메라가 더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드 7의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과 2억 화소의 광각 메인 카메라, 1000만 화소의 세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메인 카메라가 전작 50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울트라급의 카메라 화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간단하게 2억 화소 카메라의 화질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크롭된 화면을 보면
폴드 6보다 디테일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같은 2억 화소인 S25 울트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밝은 실내 사진을 기준으로 동급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야간 사진이나 저조도 사진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폴드 7은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 중에 특정 화면을 서클 투 서치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화면에 대한 유튜브 리뷰나 해당 부분의 게임 공략 영상을 내가 검색한 그 장면부터 플레이해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좀 더 똑똑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모든 과정들은 팝업 창을 통해서 폴드 화면의 일부만을 할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One UI 8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화면 분할을 9:1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하게 되면 터치로 두 작업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폴드 7은 S25 시리즈와 같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기본 12GB의 램에 256과 512GB 스토리지, 1TB 용량에는 16GB 램이 탑재됩니다. S펜은 이번에 지원되지 않고요.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고 충전 속도 역시 유선 25W, 무선 15W로 전작과 동일한데요. 무선 충전은 맥세이프 기술 기반의 Qi2 레디를 지원합니다. 폴드 7의 가격은 256GB 기준으로 전작 대비 약 14만원 인상되는데요. 256GB 스토리지 모델은 237만 9,300원, 512GB 모델은 253만 7,700원이고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은 293만 3,700원입니다. 이번에는 플립 7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립 7의 색상은 코랄 레드와 블루 섀도우, 그리고 제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요. 역시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면에서 봤을 때도 힌지와 테두리 부분을 통해서 해당 색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는 민트 색상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전면을 꽉 채운 커브 디스플레이인데요. 전작보다 0.7인치나 더 커지면서 4.1인치의 크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가로 폭이 더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카메라 리잉이 강조됐었던 플립 6와는 달리 이번 플립 7에서는 카메라 리잉이 다시 강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의 곡률 반경도 플립 6보다 더 작아지면서 좀 더 각진 모습으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 베젤은 1.25mm로 아주 좁은 베젤이 대칭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균형이 잡힌 모습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커버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이 적용이 되고 1048, 948 해상도에 2600니트의 밝기까지 적용되면서 메인 디스플레이급 스펙을 넣어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메인 디스플레이도 전작 6.7인치에서 이번에는 6.9인치로 조금 더 커진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번 플립 7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두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13.7mm로 전작보다 1.2mm 더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꽤 체감이 되는 차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라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번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제미나이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불러와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가로폭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해서 물어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라이브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플립 7의 플렉스 모드를 이용하면 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플립 7을 세워두고요. 근사한 레스토랑을 방문할 계획이거든. 혹시 레스토랑에 가야 된다면 이 반팔 셔츠, 반팔 티하고 긴 셔츠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서울은 다음 주 내내 비가 오고 습도가 높을 예정이니 시원한 반팔 티셔츠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날씨나 장소에 따라서 어떤 옷을 선택할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번 커버 디스플레이는 나우 바나 나우 브리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우 브리프 기능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이라면 카메라 옆에 나우 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해당 앱의 기능을 더 자세히 보거나 조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카메라를 실행하고 줌을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손 줌 UI를 적용해 놓았다는 점도 반가웠고요. 10비트 HDR 촬영과 로그 비디오 촬영도 지원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히 이번 플립 7에서는 드디어 덱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플립도 완전히 플래그십 기능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플립 7은 폴더블 최초로 삼성의 엑시노스 2500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엑시노스 2500의 성능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립 7은 12GB의 램에 256 또는 512GB의 스토리지 옵션이 있고요.
배터리는 전작보다 300mAh 늘어난 4300mAh의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유선 25W, 무선은 15W로 전작과 동일한데요. 무선 충전은 맥세이프 기술 기반의 C2 레디를 지원합니다. 플립 7의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으로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256GB 스토리지 모델은 148만 5천원, 512GB 모델은 164만 3,400원입니다. 이번에는 워치 8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워치 시리즈는 워치 8 기본 모델 40mm, 44m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와 워치 8 클래식 46mm 한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습니다. 클래식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 옵션이 있고요. 일반 모델은 그라파이트와 실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이번 워치 A 시리즈와 함께 워치 울트라 시리즈도 티타늄 블루 색상이 추가로 출시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단하게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워치 8 44mm와 워치 클래식 46mm의 전체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워치 8 클래식 46mm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워치 8 기본 44mm 모델의 디스플레이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이 워치 8 클래식 46mm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워치 8 일반 모델 40mm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동일했습니다. 이번 워치 8 일반 모델은 두께가 얇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작 9.7mm에서 이번에 8.6mm로 1.1mm 더 얇아졌는데요. 두께는 얇아졌지만 배터리 용량은 8% 더 늘어나면서 더 긴 배터리 타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치 8 클래식 모델의 경우에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치 6 클래식과 두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만 후면 센서 부분이 좀 더 평평해지면서 손목에 좀 더 밀착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치 8 클래식 모델을 실제로 만져보면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전 베젤링의 경우에는 톱니가 전작보다 좀 더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돌릴 때의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면 워치 8 40mm 모델은 48g, 44mm 모델은 54g, 클래식 모델은 86g으로 나타났는데요. 클래식 모델은 더 묵직한 일반 시계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일반 모델들은 캐주얼하고 가벼운 착용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워치 A 시리즈는 시계줄을 원터치로 빼고 끼울 수 있는데요. 워치 8 클래식 모델을 예로 들면 뒷면의 버튼을 누르고 시계줄을 분리하면 이 러그 부분까지 함께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끼우는 것도 한 번에 어렵지 않게 끼울 수 있었고요. 이번 워치 A 시리즈의 시계줄은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 사이즈에 관계없이 전 모델이 공통으로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치 8의 스트랩은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워치 8 일반 모델의 기본 스트랩인 스포츠 밴드, 워치 8 클래식 모델의 기본 스트랩인 하이브리드 밴드, 편안한 착용감 위주의 패브릭 밴드, 디자인과 실용성 위주의 애슬레저 밴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각 밴드별로 다양한 색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치의 특별한 점은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제미나이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What's the weather outside? 일상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자 한 조각 칼로리 소모할 만큼 달리기 시작해줘. 이렇게 워치에 특화되어 있는 운동 기능을 말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노화를 늦추고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항산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시계 뒷면 센서에 이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누르고 있으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절함 수치가 나와줬는데요. 매우 낮음과 평균, 적절함 이렇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각 수치별로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면 측정 기능 중에 잠이 드는 시간, 즉 입면 시간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워치가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잠드는 시간을 매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추천 입면 시각 2시간 전에 알림을 준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워치 8은 수면 중에 혈관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심장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관 스트레스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점검할 수 있게 해서 국내 사망률 1위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닝 코치라는 새로운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 기능이 개인적으로 참 유용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워치 8을 손목에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면 나의 러닝 레벨을 워치가 10단계로 나눠서 판단해 준다고 합니다. 나의 러닝 레벨이 정해지고 나면 워치가 나의 레벨에 맞게 준비 운동과 본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내는 워치 자체에서도 해주지만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버즈를 통해서도 안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러닝 최종 레벨은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러닝의 최종 목표는 마라톤 완주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워치 8 클래식과 워치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기존 32GB에서 64GB로 2배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진이나 오디오북, 음악을 저장한다든지 하는 등의 용량 활용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워치 A 시리즈의 가격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현장에서 갤럭시 신제품들을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너트였습니다.